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춘백화점입니다. 군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쯤에 의경으로 입대를 했는데 군복무는 이제 공관 경비 업무여서 2시간 경비 업무에 4시간 휴식을 반복하는 3교대로 24시간 교대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전입 후에 처음 4달에서 한 5달 정도는 제가 막내 기수에 해당이 돼서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대 전입 한 4달에서 5달 정도 지나고 근무 외 시간에도 개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는데 쉬기만 하는 것도 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10월에 이런저런 공부를 이제 찔끔찔끔 하다가 2월 말쯤에 생활관 내부 권장 도서란에 있는 박정수 저자의 나는 갭투자로 200채 집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읽고, 그 후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뉴스도 찾아보고 또 뭐 투자법도 알아보다가 때마침 마초님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도움을 받아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제로 투자할 때도 전문성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남아있던 시간들은 제가 진입을 결심한 당시가 이제 3월쯤이어서 한 시간이 8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근무나 내무반 생활 이외에 매일 한 평균 4시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출이 있어서 이때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총 한 900시간에서 100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군생활 중에 부대 대청소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공부를 아예 못하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합격 점수인 평균 60점만 넘기자라고 목표를 잡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마치고 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씻고 내무반 생활 등 개인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는 부대 위 식당에서 한 3만 원 주고 산 중고 PMP 이거거든요. 그때 입대한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되는, 당시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PMP를 쓰면 안 됐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PMP를 사서 마투님이 듣던 공인모라는 무료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책만 유료고 인강 사이트는 무료거든요. 유튜브로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강사분들 강의도 정말 잘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인강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제 당일 들은 인강을 복습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과목당 인강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달은 개념 강의, 나머지 한 달은 한 과목씩 쭉 복습을 해서 모든 과목의 전체적인 한 바퀴는 2달씩 돌아가는 걸로 해서 남은 8달 동안 남은 3, 4월은 기본 이론 및 복습, 그리고 5월에서 6월 중순 고급 이론, 그리고 6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핵심 이론을 듣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개념 노트 작성 및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10월에는 수경으로 제가 진급을 해서 4시간 근무에 한 12시간 정도 휴식하는 시간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그때 마지막 한 달 동안은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이제 팁이 있다면,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민법 점수가 높지 않아요. 62.5점인데 법학적인 논리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점은 판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이해하는 데만 사실 좀 벅찼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하고 이러면 시간도 없었고, 사례 문제고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들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발라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아예 문제를 풀 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면 판례를 조금 중요시 할 것 같아요. 기본 이론을 듣고 핵심 이론 정도를 들었다면 판례를 들어서 이제 이론을 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는 뭐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뭐 감정평가 이론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풀면서 체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감가수정을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어야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기본 이론을 들었으면은 단권화를 한 권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단권화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그나마 1, 2차 통틀어서 제일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과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년 1천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고 3년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글자를 따서 외우면 금방 그냥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종이 하나에 정리를 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계법이나 뭐 도시정비법 같은 굵직굵직한 법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뼈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따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전에 도시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외우면은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무작정 그냥 외워도 외워지는데 공법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더 큰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같은 경우도 외울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처음 접하면 정말 생소하거든요.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고 뭐 국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외우는 것도 정말 처음에는 생소하고 난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세법이 정말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한 장에 이제 적어 다니면서 꼭 세법을 공부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시법 같은 경우도 좀 자주 봐서 외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공부했던 책인데 지금 보면 일단 민법 같은 경우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인데 두께가 한 600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단권화를 이 책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게 더럽게 이제 써놓긴 했는데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별도의 노트는 저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권화를 하고 이 책을 이제 한 9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9월 중순부터 한 10월까지 그 OX 노트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제 챙겨 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과목도 똑같이 기본서에다가 핵심 요약집 말고 그냥 기본서에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60점 이상을만 목표로 한다면은 정말 지엽적인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에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시험 점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딱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해서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제가 핵심 요약책을 이 와중에 중간에 고민해서 사긴 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 여기다가 노트를 조금 하긴 했는데 이 노트 한 이후에 이걸 다시 보지는 않고 그냥 기본 이론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단권화 할 책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요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군대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감정평가사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거에 관한 또 수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